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올해 4월 7일 삼성전자가 분기 영업이익 57조 2천억 원을 발표했어요. 57조. 작년 1년 내내 번 돈이 43조였는데 그걸 석 달 만에 넘어버린 거예요. 한국 기업 역사상 분기 매출 100조를 넘긴 건 삼성이 처음이에요. 보통 이런 실적이 나오면 상한가 가고 난리가 나야 하잖아요. 근데 안 움직였어요. 그날 뉴스 제목이 뭐였냐면 57조 벌어도 주가는 제자리. 저는 이걸 보고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시장이 미쳤나 싶어서요. 근데 자료를 파고들면서 알았어요. 이거 시장이 미친 게 아니에요. 시장이 지금 이 57조를 별거 아닌 숫자로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1년 뒤 주가가 현실적으로 얼마까지 가능할지 알게 되실 거예요. 시장은 이미 다음 분기를 보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주식시장은 지금 번 돈이 아니라 앞으로 벌 돈을 보는 곳이에요. 이게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57조라는 숫자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물은 건 와, 많이 벌었네가 아니라 그럼 다음 분기엔 얼마 벌어? 였어요. 이게 실적 발표 다음 날 주가가 잠잠했던 진짜 이유예요. 그럼 2분기는 왜 그렇게 좋을 거라고 확신하는 걸까요? 그리고 2분기가 끝이 아니라면 이 파도는 어디까지 가는 걸까요? 여기서부터 얘기가 좀 이상해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증권사들이 내놓는 전망은 2027년, 2028년까지 쭉 우상향이에요. 이게 왜 특이하냐면 반도체 업계에서 이런 장기 우상향 전망은 반도체 역사상 처음이거든요. 반도체는 원래 실업의 산업으로 유명해요. 2년 오르고 1년 빠지고 이 사이클이 20년 넘게 반복됐어요. 2017년에도 슈퍼 사이클이라고 난리였다가 2019년에 폭락했잖아요. 그때도 증권사들이 이번엔 다르다 했어요. 근데 결국 똑같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가장 필요한 질문은 이거예요. 이번에도 또 속는 거 아니야? 저도 처음엔 그 질문부터 했어요. 이미 4배 오른 주식에 지금 들어가는 게 맞나? 혹시 내가 호구되는 거 아닌가? 근데 자료를 몇 시간 들여다보다가 알았어요. 이번엔 정말 구조가 달라요. 그리고 그 다름을 이해하려면 딱 한 글자를 알아야 해요. 엔비디아 GPU 옆에 붙어있는 그 부품, HBM이요. HBM이 뭔지부터 간단히 설명할게요. 풀었으면 고대 역폭 메모리인데 이름은 잊어버리셔도 돼요. 핵심은 이거예요. 여러분 요즘 챗GPT나 클로드 쓰시잖아요. 질문 하나 치면 답변 하나가 주르륵 나오죠. 그 답변 하나 만드는데 어마어마한 계산이 돌아가요. 그 계산을 하는 게 엔비디아 GPU고요. 근데 이 GPU가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옆에 초고속 메모리가 붙어 있어야 돌아가요. 그게 HBM이에요. 비유를 하나 써볼게요. GPU가 학원 최고의 천재 수학자라고 해볼게요. 1초에 어려운 문제 100개를 푸는 괴물이에요. 근데 이 천재 옆에 문제지를 넘겨주는 조수가 있어야 해요. 조수가 문제지를 1초에 100개씩 넘겨주면 천재도 100개를 풀어요. 근데 조수가 1초에 10개밖에 못 넘기면 천재도 10개밖에 못 풀어요. 천재가 아무리 빨라도 조수 속도를 못 넘어요. HBM이 바로 그 조수예요. 그리고 세계에서 이 조수를 제일 잘 만드는 회사가 SK 하이닉스. 시장 점유율 50%가 넘어요. 삼성전자가 그 뒤를 쫓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가 엔비디아 하면서 GPU를 쟁탈전 벌이고 있을 때 정작 그 GPU를 돌리는 조수의 절반을 한국 회사가 쥐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 구조를 알고 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우리가 자주 하는 얘기로 한국은 미국 반도체 패권 싸움에서 끼인 처지라고 하잖아요. 근데 실은 그 싸움의 한복판에 한국 회사가 부품을 공급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여기서 왜 2017년 슈퍼사이클이랑 다른지 얘기할게요. 결정적인 차이가 세 가지예요. 첫째, 돈을 쓰는 주체가 달라졌어요. 2017년에는 스마트폰 제조사, 그러니까 애플, 삼성, 화웨이 같은 회사들이 반도체를 샀어요. 이 회사들은 스마트폰이 안 팔리면 반도체 주문을 확 줄여요. 지금은 누가 사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이 빅테크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스마트폰 1년 판매량이 흔들리는 회사들이 아니에요. AI 인프라에 수백 조씩 투자하고 있는 회사들이에요. 2017년의 구매자는 연간 매출이 왔다 갔다 했어요. 지금의 구매자는 국가 예산 규모의 장기 계획을 세우고 반도체를 주문해요. 둘째, 이게 단기 붐이 아니에요. 아까 말한 우리 조수 비유로 돌아가 볼게요. 지금 전 세계 AI 데이터 센터가 조수가 부족해서 천재가 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빅테크들이 하는 얘기가 앞으로 3년, 4년 동안 조수를 계속 살 거야, 예요. 구글이 2027년까지 데이터 센터 투자 계획을 공개적으로 발표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구매자가 앞으로 4년간 살게라고 말하는 시장은 급락이 어려워요. 셋째, 이게 진짜 결정적인데요. 삼성과 하이닉스가 이 빅테크들이랑 장기 공급 계약을 묶어놨어요. 과거에는 반도체가 그냥 시장 가격에 팔리는 상품이었어요. 디램 가격이 떨어지면 그대로 매출이 깎였어요. 근데 HBM은 달라요. 애초에 주문 제작에 가까워요.
빅테크가 우리 2026년에 이만큼 필요해. 가격은 이거로 고정하고 몇 년치를 묶어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시장 가격이 출렁여도 이미 계약된 가격으로 팔아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삼성과 하이닉스가 옛날에 경기 타는 반도체 회사에서 안정적으로 구독료 받는 플랫폼 회사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수익의 안정성이 구조적으로 바뀐 거예요. 여기까지가 왜 2017년과 다른지에 대한 답이에요. 구매자가 다르고 주기가 다르고 계약 구조가 달라요. 그런데요, 저는 자료를 더 파다가 다른 걸 봤어요. 이 세 가지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게 하나 더 있어요. 그리고 이걸 알고 나면 왜 증권사들이 40만 전자, 200만 닉스 같은 숫자를 감히 내놓는지 이해가 돼요. 이 진짜 얘기를 하기 전에 아주 상식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수요가 많으면 공급이 늘어나잖아요. 그게 경제의 기본이에요. AI가 뜨거우면 삼성이랑 하이닉스가 공장을 더 지으면 돼요. 그럼 공급이 늘어서 가격이 적정선에서 안정되겠죠.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지금 반도체 시장에서는 그 정상이 작동을 안 해요. 왜냐면 반도체 공장은 지으려고 해도 못 지어요. 숫자로 볼게요. 반도체 공장 하나 짓는데 최소 20조 원이 들어요. 그리고 착공부터 실제 첫 제품이 나올 때까지 3년에서 5년이 걸려요. 지금 삼성이 좋아, 공장 새로 짓자 하고 삽을 떠도 그 공장에서 HBM이 나오는 건 2028년, 2029년이에요. 그런데 AI 수요는 그 사이에도 계속 폭발하고 있어요. 빅테크들이 발표한 데이터 센터 투자 계획을 다 합치면 2027년까지 지금보다 2배 이상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나와요. 수요는 2년 동안 2배로 뛰는데 공급은 3, 5년이 지나야 늘어날 수 있어요. 이 간극이 업계에서는 공급 절벽이라고 불려요. 업계 분석을 보면 D램 공급이 2027년까지 수요의 60% 정도밖에 못 채울 거라고 해요. 자, 여기서 질문. 수요 100에 공급 60이면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올라가요. 그리고 이 올라간다의 규모가 지금 시장이 예측하는 수준이 좀 이상해요. 업계 전망치를 보면 2026년 D램 가격 상승률이 전년 대비 100% 이상이에요. 2배. 가격이 2배가 돼요. 근데 여기서 진짜 무서운 건 이거예요. 반도체는 공장을 이미 지어 놓으면 거기서 물건을 더 만드는데 드는 돈이 거의 안 들어요. 설비는 이미 깔려 있고 원료도 한정적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가격이 2배가 되면 매출만 2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익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구체적인 숫자로 말할게요. 2026년 삼성전자 D램 영업이익률 전망이 69%예요. 참고로 요즘 세상에서 가장 핫한 회사라는 엔비디아 영업이익률이 50%대예요. 삼성이 엔비디아보다 수익성이 더 좋아지는 시나리오예요. 저는 이 숫자를 보고 한 30초 동안 자료를 다시 살펴봤어요. 2번 찾아보고도 이게 진짜야 싶었거든요. 이게 가능한 건가 싶어서요. 그런데 이 모든 숫자보다 제가 더 충격받은 건 따로 있어요. 이거예요. 현재 삼성전자 PER이 6.72배예요. PER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주가가 이 회사 연간 순이익의 몇 배에 거래되고 있냐는 숫자예요. 낮을수록 싸다는 뜻이에요. 6.72배. 엔비디아 PER은 21배예요. 같은 AI의 수혜를 받는 회사인데 삼성이 엔비디아의 3분의 1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거예요. 하이닉스는 더 심해요. PER 4.92배. 저는 이 숫자를 보고 멍했어요. 2026년에 영업이익률 69%를 낼 거라고 예측되는 회사가 지금 이익의 6배 수준에 거래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시장이 삼성을 반도체 주기 타는 경기 민감주로 계속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직 AI 플랫폼 기업으로 재평가를 안 해준 거예요. 그래서 40만 전자, 200만 닉스 같은 얘기가 뉴스에 뜨는 거예요. 이게 어디 개미 커뮤니티에서 나오는 근거 없는 소리가 아니라 글로벌 평균 PER만 적용해도 나오는 숫자예요. 주식을 더 잘 만들어서 오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 너무 싸게 거래되고 있는 게 정상 가격으로 돌아오기만 해도 나오는 숫자예요. 이게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거예요. 한국 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실적보다 낮게 평가받는 현상. 이 디스카운트가 해소되기만 해도 주가는 지금의 2~3배가 돼요. 자, 이제 영상 첫 장면으로 돌아가 볼게요. 4월 7일 삼성전자가 57조 벌었다는 뉴스. 주가는 제자리. 처음에 보면 이거 되게 이상하잖아요. 역사상 최고 실적을 냈는데 주가가 안 움직인다니 뭔가 악재가 숨어있는 거 아닌가 싶죠. 저도 처음엔 그렇게 읽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얘기를 다 듣고 이 장면을 다시 보면 풍경이 완전히 바뀌어요. 57조가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57조는 이제 시작인 거예요. 시장이 시큰둥했던 건 실적이 별로여서가 아니라 시장이 이미 그 너머를 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2025년 2분기, 3분기, 그리고 2026년 영업이익 200조, 작년 43조에서 200조, 360% 성장. 시장은 거기까지 보고 있었어요. 57조는 그 긴 곡선의 첫 번째 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물었던 시장이 기다리는 진짜 숫자는 뭘까요에 대한 답이 나오죠. 그 숫자는 한 분기의 실적이 아니에요. 구조적 재평가예요.
경기 타는 회사가 아니라 플랫폼 회사로 한국 기업이라는 할인에서 글로벌 평균으로 6배가 20배로 바뀌는 그 구간이에요. 그리고 도입부에서 약속드린 2년 뒤 주가. 증권사들이 지금 내놓는 숫자가 삼성전자 40만원, SK 하이닉스 200만원이에요. 이 숫자가 어디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게 지금까지 이야기로 설명이 됐기를 바라요. 실적이 2배 이상 뛴다는 전망.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서 가격이 올라간다는 구조. 그리고 아직도 글로벌 평균의 3분의 1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할인. 이 세 가지가 다 맞물려서 나오는 숫자가 40만 전자, 200만 닉스예요. 영상 초반에 뉴시스 기사 제목이 57조 벌어도 주가는 제자리였다고 했잖아요. 이 제목 처음 봤을 때는 부정적으로 들렸는데 지금 다시 보면 완전히 다르게 들리지 않으세요? 주가가 제자리였다는 건 다른 말로 아직 반영이 안 됐다는 뜻이에요. 올라갈 여지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얘기가 이렇게 깔끔하게 들리면 한 가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좋은 얘기만 해? 반대 의견 없어?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일리 있어요. 반대편에서 나오는 얘기를 정리하면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AI 버블론. 빅테크들이 AI에 쏟아붓는 수백조 원이 과연 실제 수익으로 돌아올까? 이 질문이 여전히 미해결이라는 거예요. 만약 AI 상용 서비스에서 기대만큼의 돈이 안 나오면 빅테크들이 갑자기 지갑을 닫을 수 있어요. 그럼 반도체 주문도 급감해요. 두 번째는 미중 갈등. 이건 한국 반도체가 항상 짊어지고 있는 리스크인데 최근 관세 전쟁이 격화되면서 공급망 혼란 가능성이 커졌어요. 세 번째가 제일 현실적인 반론인데요. 2027년쯤이면 삼성과 하이닉스가 지금 짓고 있는 새 공장들이 순차적으로 가동을 시작해요. 그때 공급이 갑자기 늘면서 가격이 꺾일 수 있다는 경고예요. 이 세 가지 중에 저는 세 번째가 가장 신경 쓰여요. 첫 번째랑 두 번째는 올지 안 올지 모르는 리스크지만 세 번째는 온다는 게 확실한 리스크거든요. 다만 그게 2027년 이후 얘기고 그 사이 2년 3년 동안 엄청난 실적이 예약돼 있다는 게 지금 시장의 베팅이에요. 짧게 치고 빠지느냐 끝까지 가느냐 이건 개인마다 판단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반론들을 완전히 부수고 싶지는 않아요. 다만 이 불확실성 속에서 외국인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는 한번 볼 가치가 있어요. 최근 외국인이 한국 전기전자 업종을 4조 5천억 원 순매수했어요. 골드만삭스, 노무라 같은 데가 한국 반도체를 포트폴리오 최상위로 올렸어요. 이 사람들이 리스크를 모르지 않아요. 아는데도 사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목소리를 조금 낮춰서 얘기할게요.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머릿속에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올라왔을 거예요. 하나는 나도 들어가야 하나라는 조급함. 다른 하나는 이미 삽에 올랐는데 내가 지금 사는 게 상투 아닐까라는 두려움. 이 두 감정은 원래 주식을 제일 어렵게 만드는 감정이에요. 그리고 이 둘에서 생긴 실수 중에 제일 흔한 게 뭔지 아세요? 조금 샀다가 떨어지면 겁나서 팔고 다시 오르면 더 비싸게 사는 거예요. 이 패턴 하나가 개인 투자자의 수익률을 깎아먹는 주범이에요. 삼성전자가 5만 3천 원 갔을 때 손절한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뉴스에 삼성 끝났다, 메모리는 더 이상 호황 없다 이런 얘기가 도배됐어요. 버티기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 손절한 분들은 지금 22만 원을 보면서 어떤 기분일까요? 하이닉스도 비슷해요. 65만 원에 샀다가 100만 원에 이 정도면 충분하다 하고 판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130만 원이 된 지금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근데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건 그러니까 빨리 사세요가 아니에요. 정반대예요. 제가 이 얘기를 이렇게 길게 풀어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납득하시길 바라서예요. 숫자 하나, 이벤트 하나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이 산업이 왜 지금 이런 그림인지 구조를 아시길 바라서예요. 구조를 알면 하루 주가가 3% 떨어져도 안 흔들려요. 모르면 하루 오르면 사고 하루 내리면 팔아요. 냉정하게 숫자를 한번 맞춰볼게요. 만약 삼성전자가 증권사 목표가대로 40만 원을 간다면 지금 1억 1천 정도 넣으면 시세 차익이 약 1억이에요. 하이닉스가 200만 원을 간다면 1억 2천 정도 넣으면 수익이 약 1억. 둘을 반반 섞으면 원금 1억 1천에서 2천 사이에서 1억 수익 그림이 나와요. 여기에 배당까지 합치면 필요 원금은 더 낮아지고요. 물론 이건 목표가대로 갔을 때 얘기예요.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간다고 해도 몇 년이 걸릴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전 재산을 몰아넣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한 가지는 기억하셨으면 해요. 20세기를 지배한 자원이 석유였어요. 그 석유를 쥔 회사들이 그 시대의 최고 부자들이었어요. 21세기 AI 시대를 지배하는 자원은 반도체예요. 더 정확히는 AI용 고성능 메모리. 그리고 그걸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드는 두 회사가 이 작은 나라 한국에 있어요. 삼성과 하이닉스. 우리는 뉴스에서 한국이 반도체 강국이라는 말을 하도 들어서 이걸 그냥 슬로건처럼 흘려보내요. 근데 지금 이 순간 그 슬로건이 실제 돈으로 바뀌는 중이에요. 이게
여러분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무슨 의미인지, 연금 계좌에서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한국 경제에 무슨 의미인지 한번 차분히 생각해 보실 만해요. 그리고 사실은요, 이 얘기엔 아직 제가 풀지 못한 큰 줄기가 하나 더 있어요. 지금 삼성과 하이닉스의 경쟁에서 둘 중 하나가 결정적으로 앞서가고 있다는 신호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누구냐? 그리고 왜 시장이 그 둘을 다른 주식처럼 다루기 시작했냐?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따로 풀어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57조라는 숫자 앞에서 시장이 왜 시큰둥했는지 이제 좀 다르게 보이시죠? 그럼 다음에 뵐게요.